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은 사실 부산은 마방 취재를 안 하는데 계속 입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이틀이 그거니까 그잖아요. 서울 거만 취재하지만 부산은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뭐 그거밖에 없어 재산이. 내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여러분도 알아보면 그죠? 자, 8월 25일 월말 경마, 금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경 3경주 1300m 경주입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안 3경주입니다. 이번 블랙파이는 지난번에 발주해서 드리면서 보존을 했었죠. 이번 경주만큼은 미래 손에 드린 것 같습니다. 선입권에 가담도 되고 선악과에도 갈 수 있는데 필살기 안장까지. 이번 놓고 3번, 8번. 빨리 불러와 2번 블랙파인 두 마리만 선두자투. 구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구경주입니다. 아데리스가 정말 상태롭습니다. 이번 다르마도 지난번 승급을 해 상대가 좀 강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진 상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는 듯보입니다. 선두 5번입니다. 5번, 9번 두 마리 앞섰고 월말이에요. 예. 휴장도 지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야간 경마가 끝이 나게 되죠. 예. 주간 경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 좋아. 야간 경마하면 더 힘들어. 사람이 밤늦게까지 막 지치니까 또 경마할 때 또 해야지.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리듬이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참 경마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번들이 의외로 많이 깨지면서, 물론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말들이 아무래도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니까 컨디션 나아져서 선전하는 걸 수 있는데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올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참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고, 제가 지금 3주 연속 언제부터야? 부산 경마만 할 때, 휴장할 때 72배짜리 하나 맞추고, 둘째 주에 또 80배짜리 하나 맞추고, 또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서울 경마에서 또 79배짜리 하나 맞추면서 고배당을 이상하게 좀 맞추고 있어요, 요즘. 물론 이제 그게 뭐 정보면 정보, 뭐 내용이면 내용, 아니면은 제가 분석했던 그런 것들이 다 먹혀 들었으니까 가능했던 얘기긴 하지만, 제가 뭐 그러한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간 경우가 많지가 않죠. 부산 거 할 때 첫째 주에는 제가 물론 이제 승부처였지만 그게 79배짜리. 뭐 그런 거 잡아내기는 전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배당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경마는 그러한 배당의 흐름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은 뭐랄까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좀 꺼져 있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최근 경마의 흐름에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현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뭐 현대가 숙청을 당하고도 현대자동차로 살아남아 있지만, 예전에 뭐 전두환 정권 때의 그 현대나 기아가 망할 때, 그때도 참 일화가 많죠. 기아가 국민의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 경영을 도입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나 삼성 이런 족벌 체제의 기업들은 많이 틀렸죠, 사실. 물론 기아가 지금 현대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이 기아 살리기 운동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기아가 망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다 그런 얘기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몇 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아시아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현대자동차는 승용차를 팔아도 되는데, 기아자동차 니네는 트럭만 팔아. 승용차 팔지 마. 이랬었죠. 네, 한 나라의 원수가.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6년 동안 승용차를 못 팔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현대 밀어주기죠, 이게.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진짜 기업 하는 사람들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줄 잘 서고 백 있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SK 채태원은 뭐 안 그러겠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태우 딸하고 결혼하면서 그 비디오 테이프나 팔던 회사가 텔레콤 가지면서
한나라의 진짜 불제 기업으로. 물론 대기업이긴 했지만 더욱더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예. 우리 같은 소시민은 백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백날 그렇게 살아봤자 누구 하나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될 일이 없죠. 누가 나한테 스폰하는 사람 없나?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서는 그래도 알려진 사람인데 한대건이 내가 널 믿고 응? 배팅도 하고 나 좀 밀어주면은 나 이빨이 클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은 가죠. 나 좀만 도와주면 성장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이제 대기업들이 성장한 배경을 보면 아니 어떤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뭐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기업의 성수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운도 따라주고 또 하나의 또 조건이 스폰이죠. 예. 그 사람들을 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차가 있어서 그렇게 삼박자가 고루 맞아 떨어지면 하나의 대기업이 탄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롯데도 그랬었고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였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말이 되겠어.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야 니네는 승용차 팔아서 먹고 사는데 니네 승용차 팔지 마. 현대만 팔아. 이런 개소리를 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어 진짜. 그래서 기아가 거의 부도 위기까지 몰리면서 많이 고생을 했었죠. 기아그룹이. 결국은 망했지만 기아가. 참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도 장담하네. 지금도 현실 세계에 많이 있죠. 바로 앞에 얘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조사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죠. 경마도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많겠어요. 그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찍고 있고 여러분들은 매주 와서 배팅을 하고 있지만 지들끼리 가고 안 가고가 정해져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지 그거야. 그잖아요. 하지만 암암리에 제가 취재에 들어가면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선행마인데 뭐 다른 마방에 친해. 그러면 야 이번에 내가 한번 선행 갈게.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경주마한테는 굉장히 클 수 있죠. 그죠? 경주의 정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잖아. 그런 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죠. 100배, 막 300배짜리 맞추려고 들어가고, 저보다 5배짜리에다가 한 집 하나 넣겠다가 막 들어대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적당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경마 한 20년 넘게 해보니까 적당하게 가장 좋아요. 그 적당한 경마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한대건이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것들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제가 서울경마에서 상반기 이제 8월달 9월달 넘어갔잖아요. 다바가 승부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경마에서. 제가 좀 노리는 마필이 있는데 좀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한 6개월 가까이를 지켜봤는데 9월달 안에 나와요, 그 말이. 근데 그 말만 나오면은 제가 서울경마에서 상반기 결산하는 다바가 메인 승부를, 더바가 아니에요. 다바가 메인 승부를 결심을 하고 있다. 9월달 경마에 기대하는 마필, 그 한 말이 있다는 거 반드시 보시고, 제 방송 꼼꼼히 챙겨보시면 다바가 승부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마필을 내가 취재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언제 출자할 건지, 언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알아보시고. 자, 금요일 경마의 승부처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2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2, 4, 7, 9. 그리고 9경주, 그 중에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그리고 제주 경마가 3경주와 7경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경주가 처음 나타, 오늘 6등급. 7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죠. 아니, 뭐, 얼마나 내가 말이 없냐. 말이 없어. 뭐, 말이 뭐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일단 다른 돋보이는 말씀 6번은 미호입니다. 예, 선행을 구사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선행 가서 깨졌는데, 반마신 정도 깨졌어요. 근데 뭐, 지난번 대비해서 56kg 중량을 유지하고 있고, 또 지난번과는 뭐 상황이 비슷하죠. 선행을 가서 뭐 따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6번과 미호가 가장 유리한 경주의 편성이라든가 전개의 조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뭐 쌍은 모르겠다 얘가. 쌍은 솔직히 뭐 그냥 꽂히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복승식 한 자리는 찾을 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이제는 배당판에 바람이 불 때가 되는 1번과 럭키 아델. 제가 데뷔전 때도 이 마필이
바람이 불 거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랐죠. 그래서 이마필이 과연 6번과 미호를 선행을 개무시를 하고 지가 선행을 나가버리면 이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였었고 6번과 미호는 뭐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선행을 가지 않아도 근성 있는 마필이니까 중간에 넘어가긴 하겠죠. 그래서 럭키아델은 솔직히 지난번에 뛴 거로만 놓고 보면 믿지 못합니다. 굉장히 무뎌지죠. 2선 전개를 하고 나서 직선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뎌지는 마필이고 그리고 저는 이 마필이 좋은 마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도입이 되기 전부터 건초염을 앓고 도입이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뛰다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한 번 아팠던 마필. 내가 서울에 어떤 조교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질병을 알았어. 뭐 경주 마라톤 치면 무슨 질병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갑자기 잘 뛴 거야. 그 다음 경기에 나와서 매번 꼴찌마다 우승을 했어. 내가 물어봤지. 조교사님 이렇게 아팠는데 가을 괜찮았나 봐. 겁나게 뛰대. 이게 아픈 상태에서 굳는다고 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곧잘 뛴대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태에서 굳어서 이게 뭐 이렇게 찌그덕 하고 뛰는 자세가 자기한테 익숙해져서 성적을 낼 수는 있지만 한 번 망가진 마필은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잠깐 잘 뛰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꾸준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가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럭키 아델도 데뷔하기 전부터 건초염을 앓고 데뷔했던 마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2번, 3번, 4번 안 되고 BK 마스터는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뛰고 이제 공백기를 가졌는데 얘가 사실 이전의 경주력을 보면 뭐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겠지만 저는 알죠. 하도 오랫동안 뭐 복귀를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끝걸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이 조금 무뎌지면 막판에 미친 듯이 한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이고 선두권이 무너진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면 행운이고 말은 나쁘지 않아. 저것 때 모습 보면은 뭐 곧잘 따라가니까. 하지만 얘를 믿고 뭐 배팅하기에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올라오면 좋고 말면 말고 뭐 그런 거지. 좋아진 마필은 7번 유로공주죠. 지난번 경구 때 저희가 이거를 성공을 하면서 주력마권으로 이번에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앞선을 공략하고 선행도 가고 했지만은 너무 걸어가는 거야 말이. 근데 얘는 참 무슨 용가의 똥변지 구영준 조교사가 장구도 안 바꿔. 말이 그러니까 걸어가면 뭔가 좀 장구 좀 변화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장구를 안 바꾸길래 별거 없나?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서는 각질 변경에 성공했다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줬죠. 물론 조성권 등짝에서 나오는 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참고 타면서 의외로 결선 전반에 보여준 뚝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각질 변경에 성공을 했다 안 했다를 확증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은 검증을 더 해봐야 되니까. 하지만 직전경주에 번화된 걸음을 보면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에서 뚝심을 보였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 마필에게는 도움이 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유로 공주도 관심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1번을 럭키아델이 선행을 가는 것만 겁이 나지 6번, 7번 막권이 그래도 가장 유력한 막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7번, 6번, 6번, 7번. 이 두 가지 막권. 뭐 이변 나온다면 1번 럭키아델과 뭐 BK 마스터인데 별로 안 땡긴다. 7번을 놓고 할까? 6번을 놓고 할까? 뭐 그 고민이 좀 더 커야지. 아마 1경주부터 2배를 넣기 힘든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조를 1000m고요. 8마리 앞이 출전했습니다. 참 재수없죠 말들이. 뭔가 보여준 것 같으면서도 성적은 안 나왔던 마필들. 근데 출전 조수도 8두야. 야, 이걸 어떻게 요리하라는 거야? 의외로 헷갈릴 수 있죠. 일단은 뭐 체크해 놓으시면 2번마 의천검, 3번마 아이마델, 6번마 백년시대, 7번 영천스타. 뭐 8마리 팀인데 4마리 얘기했죠. 2번, 3번, 6번, 7번. 이 4마리를 가지고 한대거는 요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지난번 경고 때 지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가도, 이번엔 가도 안 되는구나. 아예 경주를 포기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필이 분명히 전력의 변화를 보였었고, 지난번에 어떻게 그렇게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우승하려고 이지랄 연병을 한 거구나. 당연히 충만은 나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철저하게 승부지가 없었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승부지로 똘똘 뭉친, 반드시 간다, 반드시 승부한다, 이러한 확신이 드는 마필 한 대는 충막감이 한 마리가 있고요. 후차권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개가 안 됐던 마필이 있어요.
네, 그쪽 맞번으로 맞방 한 번. 그리고 뭔가가 뚜렷하지 않으니까는 얼레벌레 타왔던 나머지 두 마리 마필. 이제는 편성을 만났죠. 그래서 그 두 마리는 방어하는 맞고. 그래서 배당 자체는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눈에 빤해. 솔직히 뭐 저배당 맞고는 어떤 건지 눈에 빤한데 저는 약간은 배당을 좀 노리고 제가 한대건이가 지난번 경주 때 그따위로 말을 탔던 마필. 그 마필을 충분히 놓고 한번 중배당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2라운 경주가 의외로 쉬워 보이고 8마리밖에 안 뛰니까는 간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마피들의 승부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한대건 그 승부 의지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060-706-9999 제 음성 정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자 신청 그리고 무통장 문자. 야, 우리 팬들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의외로 또 빨리들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경주 시작 한 30분 전, 20분 전에는 너무 바빠요. 정신없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무통장 문자 신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치씩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이득이에요. 사실. 무통장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060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는데 무통장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치가 3만원, 3일치가 4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하루치 2만원보다는 2, 3일치가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것도. 돈만이라도 아껴서 깎아 사 먹으면 되지. 그죠? 자, 성경은 상경님이다. 경주를 1309마리의 마피디에 출전했고요. 어느 마필 하나 믿을 게 없는 그러한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선전을 했지만 믿을 수 없는 마필, 영왕의 정원이 역시 성실이야. 역시 임성실 기수입니다. 임성실 기수의 패턴이 그러니까 지가 한번 타봐. 그리고 간을 좀 보죠. 만약에 그 말이 그 당시에 컨디션이 좋으면 뭐 입상도 하고 우승도 하지만 만약에 좀 애매해. 이 말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애매해. 그럼 한번 타봅니다. 대충. 그러고 나서는 이 마필 뭐 별거 없어 보여. 그럼 그 다음 주에 경주에 다시 한번 탑니다. 그러고 나서 승부를 하죠. 제가 똑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왕의 정원. 여왕의 정원이라는 마필이 중위권에서 그냥 뛰는 마필인데 7월 7일날 임성식 기수는 너무 성의 없게 말을 기승을 했다. 여왕의 정원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이번에. 이건 감 보은 거다. 임성식 기수가. 감 보고 나서 입상권의 침입에 성공을 시키는. 이게 아마 임성식 기수의 능력이 아닐까 봅니다. 제가 임성식 기수를 높게 평가하는 거는 이 기수는 자기가 승부를 해야 될 때 그 승부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좀 높게 기수로서는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또 이런 사람들 상당히 좋아하지. 그래서 영웅의 정원이 지난번에 승부를 해서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 뭐 비슷비슷해요. 편성은. 근데 얘가 워낙에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팔리긴 팔립니다. 지난번에 입상했으니까 뭐 인기만으로 팔리는데 믿기는 솔직히 과신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버리자니 또 아까워요. 오마 로얄 트리플도 마찬가지죠. 얘는 발주가 안 돼. 발주가 안 되고 매번 이렇게 따라가다가 뭐 이렇게 지랄 연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욤배 탔을 때도 뭐 발주는 뭐 그런 데가 나왔는데 1000평이니까 더 안 뛰네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저희가 우리 소위 똥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올라와서 뭔가 보여줬어. 그런데 정작 결정은 안 나고 계속 3착, 4착만 갖다 대. 얘는 평생 그러고 살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뭐 또다시 편성이기 때문에 벌 수는 없을 것 같고.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 마필은 48마 지란지규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지금 두세 번을 쫓아가고 있는데 뭔가가 지랄 같아요, 말이. 그래서 이게 진짜 지랄 같구나 했는데 얘가 계속 뛰는 걸 보면 순발력이 없지가 않아요. 과연 조금만 느린 마필들을 좀 만나라 했는데 이번 경주가 그러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만약에 너 막건조 한번 뭘 사볼래? 그러면 좀 8번 지란지효를 이번 경주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번 서라벌 여제도 사실 못 뛸만한 마필은 아니죠. 사전 동안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선역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인데 이게 마방을 좀 옮겼어요. 토마스 마방에서 오문식 마방을 이적을 했고 결국은 별다른 질병 없이 이제 쉬었다 나온 건데 요게 선두권에 가담을 해버리면은 2번. 의외로 또 괜찮네, 말이. 칼칼한 모습이 있어서. 나는 다른 기수는 다 알겠는데, 우리 조창욱 기수는 정말 모르겠더라고. 우리 조창욱 기수는. 정말 대단하신 기수입니다. 이 기수가 먹고 사는 방법은, 제가 정말 대단합니다. 3개월 동안에 28전, 28번 타고 한 번 우승과 한 번 입상입니다. 다 고배당이죠. 이 기수도 참 대단한 기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번,
4번, 5번, 8번인데 공격적으로 하면 8번을 놓고 해야 되고 그래도 나는 좀 불안하니까 성시지가 그래도 말 잘 타니까 5번 놓고 할래. 그래도 뭐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1번, 4번, 5번, 8번. 한대건은 8번 질환지교를 한번 질화같이 한번 노려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상이면 4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신마경주죠. 예. 전적이 뭐 한 번 정도 뛴 마필들은 경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 마스터본과 실무 영광의 위너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실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마필은 실무 영광의 위너고 15번 마스터 위는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면서 팔렸었지만은 졸전을 치른 마필. 자, 이번 4경주가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신마들 경주는 어떤 믿음이 없으면 승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혈통의 값어치라든가 이런 것들만 우리나라가 혈통 경마라고 마사회가 맨날 광고하고 뭐 혈통 전문가들 있고 하는데 그 다 개소리죠. 예, 물론 혈통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예, 말의 어떤 근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 어렸을 때는 나는 뭐 우리 부모들처럼 안 살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지가 나이 처먹어봐. 자기 본 모습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나온다니까. 나도 그래.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때려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했는데 언뜻 제가 나이 먹으니까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이 나아요.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통이라는 것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혈통 상당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떡 한 번 치는데 좋은 혈통 아줌마 필과 상당히 고가의 또 떡을 칠 수도 있고 떡이라는 표현이 좀 저속한가? 어쨌든 간에 그걸 뭐라고 교미한다 그러나? 고상한 말로는 교미하는 거. 우리나라 매니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떡 한 번 치려면 줄 서 있어야 되는데 평생 떡만 치고 사는 거지 걔네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 혈통 얘기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경마는 혈통보다는 승부 의지가 훨씬 더 앞서니까. 자, 신마들입니다. 나름대로는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도 있고 그 가능성이 나쁘지 않았던 마필도 분명히 있어요. 더더군다나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한번 익스프레시브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약간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뭐 3번, 4번이 전부 다 실전을 경험했던 마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경마가 그렇게 끝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전을 뛰어봤던 마필들 중에서는 한 2마리 정도만 살려놓을 생각이고요. 2마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이번 경주에 충마를 세워야 되는 마필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경주고요. 제가 눈여겨보던 마필은 분명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입니다. 이건 가치가 있어요. 배당 자체도 중구난방으로 뭐 3번, 4번 뭐 이런 것들 팔리고 10번 실린 것들 팔려. 또 신마도 그 중에 몇 마리가 또 팔리겠죠.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인기권 안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고요. 하지만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기가 실리지만은 제외를 해야 되는 마필들을 이미 마음속에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부상경마 4경주 중배당 고배당 한번 노려보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5경주입니다. 8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경주인 것 같아요. 1번 펜타일즈 저는 이 마필 놓고 하려고요. 지난번에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드렸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전진구 기수를 한번 봤다든가 뭐 전화통화를 했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진구 기수가 조금 신인 기수인 것에 비해서 너무 잘 배운 거야. 요즘은 마사고등학교에서 애들 너무 잘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겉멋이 들어서 으쌰으쌰만 할 줄 알지 말을 제대로 탈 줄은 몰라. 차라리 은경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위에 올라타면은 앞에 갖다 붙여놓고 열심히 타는 그러한 모습이 더 좋은 거지. 요령이 있는 애들은 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전쟁국에서는 좀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감량의 이점이 있는 기수이고 다듬어질 부분이 많은 기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고쳐진다면 모를까. 저는 전진구가 말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요. 기현배 교수의 플러스 4.5kg 부담 중량은 문제가 안 돼요. 이미 56.5도 못 잘못하고 갔던 말인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제 몫을 할 겁니다. 일본 펜타일즈는 충막감이고 샤머마 슈퍼스틸도 뭐 저희가 이 마필과 좋은 운연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난번에 6월 23일 경주에서는 저배당으로 들어왔고 7월 9일날도 뭐 충막감으로 팔릴 때도 인정을 하셨는데 블루 댄서를 제가 불러놓고 이거 말씀을 못 드려갖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3번 슈퍼스틸도 최근의 경주 수성이라고 한다면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도 갈 수 있고 1번, 3번 막건이 굉장히 유력시됩니다. 충막감은 1번 펜타일주고 다른 말들은 다 그냥 쓰레기예요. 솔직히. 퀸즈 블리슨도 주입이죠. 6번 레이디 차트도 매번 얘는 그냥 결승전 전방 100m에서만 뛰어. 아니 43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세 번의 입상인데 뭐 언제 안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5살이고 전적도 상당히 많은데 항상 그만큼을 뛸 거예요. 뭐 못 뛰는 말은 아니지만 실은 뭐 어록도 나아졌다고 막 배당판에 바람이 이빠이 부는데 나아져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변화를 좀 보여야지. 8번 메인 비카는 1000m도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걸어가는 말을 1300을 띡 나와놓고 편성락하니까 저 좀 쳐다보세요. 개똥이나 쳐다봅니까? 3번 슈퍼스틸 선에 나간 8번 메인 비카가 붙겠죠. 하지만 늘어난 경주거리를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접상형 5경주는요. 1번 펜타일즈 놓고 3번 슈퍼스틸 한번 막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막건도 5번, 6번 둘 중에 하나 고르겠습니다. 1번, 3번, 3번, 1번. 근데 그런 막건들이 하도 깨지니까 할 말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3번, 1번 막건이 다른 막건들이 바람이 불어줘서 은근히 배당이 괜찮을걸? 네. 현장에 가봐야 돼 알겠지만 은근히 괜찮을걸. 네. 자, 부상형마 몇 경주? 6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참 믿을만 없다. 네. 이게 참 계륵 같은 마피들이 또 나온 겁니다. 결정력도 없고 어쩌다 한 번씩 싸먹어서 우승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경주엔 또 꼴찌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결정을 내리기가 이 결정장애가 오는 경주죠.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선전했던 구왕 베이킹즈가 또다시 인기권인데 과연 이 마피 잘 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베이킹즈는 지난번에 편성을 잘 만났죠. 하커맨드가 우승할 정도의 편성에 결정력 없는 플라멘코와 머리 싸움을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조교사라고 한다면 이 베이킹즈를 혼합 4등급에 다시 한번 출전을 시켜서 승부를 한다? 그것도 거리 들려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서 9번은 팔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실버 우사인 너트는 그에 반해서는 꾸준히 뛰죠. 참 결정력도 없고 직선의 끝거는 좋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1800m를 그래도 경험을 해봤던 마필이고 전개가 일단 좋아요.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고 또 여차하면 지가 선행도 갈 수 있으니까 실버 우사인 너트는 뭐 충막감으로 오늘도 인정이 되고. 8번 뜨거운 함성도 사실 이건 늦추입이죠. 제가 지난번에 믿지 못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말은 괜찮고 올라올 수 있는데 방어만 하자 이런 이유가 항상 늦추입이 되는 겁니다. 올라오다 보면은 입상을 하는 건데 또다시 늦추입을 한다면 뭐 할 말은 없고 가능성은 있죠. 일용화 바로 가도 늦추입하는 마필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다 보니까는 선두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선두권이 뭐가 나갈지도 이거는 확신이 없어요. 안 될 것도 없고요. 이번 월드 넘버원이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안쪽인 게 좀 불안하고 오치기로도 불안한데 편성은 기가 막히게 만났네요. 선행 가버렸으면 좋겠어. 발주가 그들의 마필이 아닌데. 다른 것들은 뭐 605 천년비마 이건 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그냥 대충 올라오니까. 에이스 질주가 강급이 됐었죠. 지난번에 국상 5등급 경주 뜬 겁니다. 혼합 4등급 경주가 아니라 5등급에 강급이 돼서 결국 한 방 올라왔는데 만약 3.5kg 감량이 있어요. 뭐 안 될 것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강급이 됐다가 올라왔던 마필 중에 단 한 마리라도 잘 뛴 마필이 있습니까? 혼합 4등급 다시 와서? 없습니다. 이게 사이즈의 차이예요. 국산 5등급과 혼합 4등급의 사이즈 차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얘를 보려면 차라리 문중원 기수하기선 쉬우면 원더풀 캡틴에 그냥 종반 한 발을 기대해보겠다. 자, 부상경마 6경주는요, 실버 우사인 노트를 놓고 1번, 2번, 8번. 이 세 마리의 마필 중에서 한 등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배팅 엑셀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능력들이 원체 좋은 마필들이 아니고, 기본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감한 도전이 필요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 맞추면 돈은 되는데, 뭐 매경 좋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차라리 저는 이 부상경마 7경주를 승부하겠습니다.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두경 3경주 1300m 경주입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안 3경주입니다. 이번 블랙파이는 지난번에 발주가 좀 늦으면서 보전을 했었죠. 이번 경주만큼은 기대 선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입권에 가담은 되고 선악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필살기 안장까지 2번 놓고 3번, 8번. 빨리 불러 2번 블랙파인 두 마리만 선두 다툼. 구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구경주입니다. 아제리스가 정말 상태좋습니다. 다르마도 지난번에 승부불에 상대가 좀 강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진 상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는 듯보입니다. 선두 5번입니다. 5번, 9번 두 마리 앞섰고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을 갈 수 있는 3번 동남 넣기, 3번 태권 챔프, 6번 베가원, 7번 해피 투어, 10번 게임 체인저, 그리고 10번 매지스트, 10번 라스텐스 이런 앞에들이 팔리는 그림입니다. 일단 그림상으로는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고, 하지만 이러한 경주가 눈에 빤히 보이면서도 의외의 마필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부상경마의 패턴이죠. 뭔가 잘 뛴 것 같으면서도 잘 뛰었다는 확신이 안 되는 마필들. 그러니까 성적상으로는 우승도 하고 입상도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이 곧잘 뛰나 보다. 여러분들은 그냥 책 사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 이 마필은 뭐 그냥 뛰나 보다. 백원이 굉장히 좋은 말인가 보다.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 이 현등급, 국산 5등급에서 선전수는 다 겪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밍 싸움.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승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를 먹고 못 먹고의 차이입니다. 계속 숨만 고르고 있죠. 계속 참고 있죠. 계속 숨어 있죠. 저는 그러한 마필이 이번 경기에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한대가는 그 마필을 골라놨고요. 의외의 고배당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물론 결정을 할 거예요. 이 마필이 승부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 이 마필을 놓고 한번 고배당 승부에 들어가는 경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승부가 좀 떨어지고 현장에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전 저배당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배당 막권이 의외로 맛있습니다. 반드시 한대건이가 현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번 7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고요. 한대건 여러분들 후회 없는 선택했다고 그런 생각 하실 정도로 깔끔한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8경주입니다. 10마리 RPD에 출전했고요. 안 좋아. 사실 뭐 안 좋습니다. 일본 슈퍼 매직이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조개 때 모습 보면 이게 또 안 되는 건가 이제는 안 가려고 조교를 했는데 이게 또 은근히 숨겨놓고 조교한 걸 수도 있어요. 부산은 한도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일단은 일본 슈퍼 매직은 이번 8경주에 최근에 보여준 거림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조교의 패턴이 좀 떨어져서 충막감으로 노태 현장에서 한번 일본 슈퍼 매직의 상태를 최종 점검한 다음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다. 1번은 제가 일단은 충막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주의 모습이 너무 좋아. 이번 커커니 미니스터는 가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좀 안 되는 마필은 사실인데 적절한 편성을 만났고 3번 위대한 영과 광경은 사실 늦추입이죠. 맨날 좀 늦발동이 걸리는 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수가 유연명입니다. 조금 서두를 수 있는 기수라는 점에서 이게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라이징 프리스는 개무시해도 돼요. 별거 없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고 선입고에 따라가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내가 진짜 이것만 안 들어갔으면 진짜 한글 하는 거네. 아주 짜증이 이빨이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라이징 프린스 저를 똥마이라고 보고요. 최강 드라이버도 이게 발주기가 안 좋아. 얘는 발주기를 안 좋아해. 발주기 안에서 매번 흥분하고 늦발하고 그러면서 끝걸음 보여주는 건데 아주 발주만 한번 제대로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 소원이 없겠네. US맨은 뭐 국산 5등급에서 계속 잔뼈가 굵어서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건 외산 마필이에요. 국산 마필 아닙니다. 외산 마필인데 지금도 이러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미 한계라고 보시고요. 의외로 8번 텍사스 루비가 더 재밌죠. 사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아예 쳐다보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선취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추입력도 가지고 있고 조창욱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해서 아무 생각 없이 기승했지만 저는 이 마필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0번 더비골드도 지난번 경주 때 조창욱 기수가 공백기에서
아무래도 의식을 했는지 제대로 타지 않았는데 이번 경주는 뭐 쥐어짜리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성식 기수의 등짝이라고 한다면 근데 성식이가 좀 말을 좀 만져봤으면 좀 더 믿음감이 갈 텐데 이것도 참 결정력이 없는 마티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더비골드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의심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경주죠. 뭐 슈퍼매직도 최근 두 번의 경주 모습만 본다면 충분한 선택이 없지만은 조기 때의 모습이 안 좋고 다른 마필들도 결정력이 많이 없으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고 배당이 나올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일반 슈퍼매직은 지금 방송에서만큼은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의외의 마필 8번 텍사스 루비나 10번 더비골드 3번 위대한 강경 2번 커큰 미니스터 이러한 마필들 중에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장까지 한번 이번 경주는 고민을 한번 거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터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부산경마 9경주입니다. 12마리 추천했고요. 자, 한대건이가 이 한 경주를 위해서 금요일 경마를 준비했다라고 해서 강의합니다. 두경 3경주 1300m 경주입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안 3경주입니다. 이 블랙파이는 지난번에 발주가 좀 늦으면서 도전을 했었죠. 이번 경주만큼은 미래 선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입권에 가담은 되고 선입권에서 갈 수 있는데 필살기 안장까지 2번 놓고 3번, 8번 빨리 불러 2번 블랙파인 두 마리만 선두다투 구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9경주입니다. 아제리스가 정말 상태좋습니다. 뭐 다르마도 지난번에 승급을 해서 상대가 좀 강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진 상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는 듯 보입니다. 선두 5번입니다. 5번, 9번 두 마리 앞섰고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구경주가 배당 자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는 마치 고배당을 공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거 장사한다고 여러분들 고배당이 있으니까 꼭 오세요. 더버가 승부처예요. 더버가 메인 승부처니까 여러분들 배당 한번 잡고 싶으면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큰 배당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인기마를 팔릴 때 이 마피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안 됐죠. 왜 그러는지까지 이유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한대건이가 이번 구경주를 더바가 베이스부터 삼으면서 그 마필로 지난번 경주 때는 인기 1, 2로 팔리고 해도 개똥이나 싸드세요. 버립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만큼은 그 마필을 못 받겠습니다. 믿으십시오. 한대건은 이 마필이 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후차권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 있어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도 있지만 약간의 비인기권의 마필도 또 팔리기는 하지만은 믿음감을 전혀 안 주는 왜 팔리는지 모르겠는 인기권 지워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이가 잘 골라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더버가 메인 승부처 이번 금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붙어보는 경기인 만큼 이번 구경주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0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고요. 눈에 빤히 보이죠, 사실. 사마 킹 오브 코리아,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마필이고, 실마 지국천왕, 데뷔한 이후에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 11번 지국천왕이 1400m를 경험을 했고, 따라가던 경기에서 지난번에 화이트 캐슬을 잡아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5.5kg라는 중량이 사실 무겁긴 한데, 54.5 견딘 마필이 55.5를 못 견딘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뛴 걸음 자체가 상당히 파워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뭐 우승을 한다 해도 전혀 상관 없고요. 근데 다만 부담량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외곽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마이너스 부분이긴 한데 버리지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필 워낙 잘 뛰어서. 3번 킹 오브 코리아는 또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1300m를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선행 아니면 따라가는 경기에서도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거리는 1400으로 넣었지만 만약 3.5km 감량입니다. 뭐 조건이 나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기 때도 펄펄 날아다녀. 문제 없어. 볼드킹즈인가? 1등 것만. 그만하고도 뭐 아웃이라는데 뭐 아무 문제 없던데. 그러니까 조건은 4번이 더 나아요. 선행을 가서 버텨버리면 되니까. 또 요즘은 뭐 주로 자체가 선행으로 그냥 꽂히는 주로가 많으니까. 그래서 4번, 11번 막건이 최저배당. 마지막 경고 최저배당인데 전 이 막건도 한 90% 이상 꽂힌 소리가 상당히 높다. 근데 뭐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경마가. 부산 이 종가나 씨. 어? 아유 정말 씨. 아 이거나 먹어라 진짜 씨. 아 짜증이 나 죽겠는데. 어쨌든 4번, 11번 오늘 인정이 되고 어리버리 팔리는 마필들이에요. 3번은 골드 서메이션, 5번 CF 스타,
시에머 정상 코리아, 팔마 디바인 터치. 사실 팔마 디바인 터치도 상당히 의심이 되죠. 선행을 계속 못 가고 있는 마필인데 왜 못 갈까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뭐 3번, 5번, 뭐 10번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차라리 그 복병을 올리려면 팔마 디바인 터치가 낫다는 생각이에요. CF 스타나 디바인 터치, 아니면 시에머 정상 코리아. 골드 서메이션은 얘는 결정력이 참 애매한 나필이. 이게 왜 우승이 없냐면 결정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결승 앞에 서가니까. CF4는 감량의 점에 취입하는 마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디바인 터치는 킹 오브 코리아 나가면 바로 이선에 따라갈 수 있는 상당히 높으니까 왜 안 될까 이게 말이에요. 저 살아나지 못하고 있네. 시에머 정상 코리아는 얘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 장거리 경주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애예요. 예, 근데 얘도 참 그러고 보면은 누구랑 붙어서 그만을 이겨버리면 안 뛰려는 습성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부산가마 10경주는요, 설마 킹 오브 코리아에 실은 뭐 지국천왕 배당 없어. 만약에 뭐 2배 3배밖에 안 나와 마지막 근데 뭐 올라가겠죠. 5배 정도 나오면 사올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 이하로 떨어져서 뭐 3배 2배 나오면 사올만한 가치가 없잖아. 그럼 3복해. 4번 11번 놓고 그래서 3복은 4-5배 나온다니까 요즘은. 4번 11번 놓고 뭐 5번 8번 12번 3복 막건도 괜찮다고요. 체크해 놓으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대만의 승부처는요, 2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고요. 제주경마, 제주경마 승부처는 3경주와 7경주. 그리고 부산경마의 더버가 메인 승부처는 몇 경주? 네, 9경주입니다. 9경주에서 한대관 더버가 메인 승부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재 들어가야 되네. 목요일날 취재 들어가서 여러분들 재밌는 내용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경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